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프리뷰 들어가기 전에 그거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9경기 시즌 4분의 1 정도가 이제 막 지나려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10라운드 되면 거의 그 정도 되죠, 이제. 네, 네. 내가 응원한 팀에서 누가 잘하냐. 심정적으로 뭐 이동경이다, 뭐 가브리엘이다, 송민규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거 말고 프로축구연맹 비프로 평점으로 한번 팀별 최고 평점 살펴봤습니다. 네, 리그 순위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김천은 당연히 김현욱일 줄 알았는데 박승욱입니다. 네, 7.09점이고 2위 포항도 수비수입니다. 이동희고요. 7.25점. 두 선수 다 수비수란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3위 울산은 오늘 입대를 했더라고요. 이동경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4월의 선수는 뭐 사실상 찜했다고도 보여지는데 8.22점 전체 평균 1점입니다. 그리고 4위 수원FC는 윤빛가람 그리고 5위 강원은 득점 선두죠. 이상원, 6위 전북은 박진섭이 뽑혔습니다. 자, 7위 인천은 김현수 시즌 절반이 5경기 이상 출전 선수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8위는 제주 골키퍼 김동준, 9위 서울은 기성용, 10위 대전은 안톤, 11위 대구는 군대를 간 김강산 선수, 12위 광주는 가브리엘입니다. 수비수가 최고 평점인 팀은 아무래도 수비가 안정화됐지만 공격이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이 선수들의 행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10라운드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30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김천전입니다. 대전 홈에서 서울을 3대1로 꺾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4경기 만에 승리를 챙기면서 꼴찌 탈출에도 성공을 했고요. 1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대전은 조금씩 흐름을 바꾼 게 지난 진주와의 코리아컵 승리 후에 지금 3경기 무패 달리고 있고요. 기존 핵심 자원들의 계속된 부상으로 고심하던 이민성 감독이 젊은 자원들을 과감하게 기용하면서 해법을 찾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준규 선수 좋았더라고요. 중원에서 활력을 네. 더하면서 지금 주세종도 살아나고 무엇보다 김승대가 살아난 효과까지 봤는데 김승대 서울전에서 대전 데뷔골을 비롯해서 멀티골을 쏘아올리면서 옛 스승 김기동 감독에게 쓴맛을 안겼습니다. 확실히 김승대 위치 선정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대전은 여전히 부상자가 많지만 아론이 지난 경기를 통해서 복귀에 성공을 했고요. 이날 배서준을 선발로 쓴 것처럼 이민성 감독이 지금 B팀 자원들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 김천전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현우가 가세한 후에는 수비는 확실히 안정감을 찾는 모습이고요. 김천의 기세 놀랍습니다. 좋은 경기력의 강원까지 잡아내면서 4경기에서 3승 1무 무려 10점을 쓸어 담으면서 선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눈여겨볼 것 역시 수비인데요. 최근 골키퍼만 뭐 강현무, 김준홍이 왔다 갔다 하지 나머지 10명의 필드 플레이어 지금 3경기 연속 같은 멤버로 나서고 있거든요.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서 3경기 연속 클린시트 기록 중입니다. 특히 박민규, 김봉수, 박승욱, 윤종규 전문 센터백이 하나도 없는 이런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포백이 확실히 안정감 보이고 있고요. 허리지도 지금 강현무, 김진규, 김동엽 조합이 합이 갈수록 맞아가는 모습입니다. 미드필더가 너무 좋아서 사기죠. 네, 수비까지 부담이 별로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유강현의 침묵이 좀 고민이긴 한데 지난 경기에서 부상에서 돌아온 이중민이 골을 터뜨렸어요. 날라차기. 네, 최전방 고민도 씻겨가는 모습입니다. 3일 텀으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간 좋았던 라인업에서 변화가 예상되는데 백업도 좋은 김천이에요. 네. 두 팀의 마지막 맞대결은 2년 전 승강 플레이오프였습니다. 당시 대전이 2연승 거두면서 K리그 1으로 올라왔는데 김천은 뭐 건물대 올라해서 지금 정종윤 감독, 정드래곤으로 감독이 바뀌는 큰 변화가 있었던 만큼 과거 기록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전은 올 시즌 거둔 2승을 모두 홈에서 챙겼는데 지금 홈 2연전을 치르면서 체력적 부담까지 덜었다는 점에 아마 기대를 걸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지금 현재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난타전보다는 한 골 승부가 될 공산이 커 보이는데 대전과 김천 후반 모두 후반 득점이 전반 득점의 2배 육백할 정도로 후반 뒷심이 좋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안톤, 김천에서는 박승욱 두 수비 핵을 이날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 같은 시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3연승과 3연패. 네, 분위기가 극명히 두 팀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수협은 광주전을 통해서 이 팀이 참 멘탈이 잘 잡힌 팀이란 걸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센터백 김태환이 왜 상대 박스 안에 있는지 네, 어제 북런던 더비에서 로메로처럼 로메로가 왜 거기 있지라는 걸 김태환이 이날 보여줬고요. 김태환의 그런 순간 판단, 움직임 한 번이 팀의 승점 3점을 안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2경기 연속 후반 추가 시간 득점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지금 선제골을 내준 경기가 9경기 중 6경기 한 66%가 되는데 그런데 그 6경기에서 2승 2무를 따냈습니다. 승점 무려 8점을 따내면서 그리고 올 시즌 10골 중 9골을 후반에 넣었고 9골 중 4골을
후반 추가 시간에 넣으면서 지금 포항의 뒤를 잇는 어떤 극장팀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팀이 바로 수원 FC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에 선제골을 넣더라도 후반에 수협이 뭔가 하지 않을까? 이승우가 들어오면 뭔가 좀 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요. 여전히 몬레알과 안데르손 외국인 공격수가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재원, 정승원, 뭐 이용, 김태한 이렇게 미드필더 수비수들이 공격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독 입장에선 그래도 선제 실점을 굳이 안 했으면 하는 아마 바람은 있을 것 같고요. 서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9경기 연속 무패 뒤에 3연패입니다. 5경기 연속 무패. 네, 5경기 연속 무패 뒤에 3연패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4골, 3골, 3골 총 10골을 내줄 정도로 네, 수비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래서 이기기 쉽지 않죠. 네, 김주성의 부상 이후에 이렇게 내리막을 타고 있는 건데요. 선제 실점 시간대를 봐도 14분, 6분, 13분이거든요. 3경기 평균 전반 11분 정도에 꼬박 골을 내줄 정도로 경기를 좀 어렵게 시작하는 건데 이런 선제골로 이제 경기 양상은 난타전으로 만들긴 하지만 지금 실점에 비해서 절반에밖에 되지 않는 5골밖에 넣지 못해서 지금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대전전을 돌아봐도 미드필더진과 수비수 사이 공간을 너무 쉽게 내주는 경향을 보였고 크로스 한 번 그리고 패스 침투 한 번에 수비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주전 골키퍼 최철원을 황성민으로 교체했지만 뭐 완전 안정감이 확 살아났다 이렇게는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수비를 만져야 될지 미드를 만져야 될지 골키퍼를 만져야 될지 고민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일단 그 일류첸코 선수가 뭐 2경기 연속골을 넣었다는 점 그리고 일단 어디에가 문제다 이런 게 좀 드러났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쿼드는 구축을 해놓은 팀이기 때문에 3일, 4일 간격의 경기에선 그래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부상자가 좀 있는 게 대전전에서 조용욱, 강상우가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 쉽지 않고 그리고 이태석이 지금 카타르에서 부상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측면 자원에는 로테이션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수원 FC는 이승우 그리고 서울은 일류첸코 하겠습니다. 이승우는 2경기 연속 결정적인 골,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나를 뺄 수 없다. 네, 이런 거를 지금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고요. 일류첸코는 네, 지금 김기동 감독이 유일하게 부활시킨 선수가 일류첸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폼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2경기 연속 골 그리고 시즌 5호 골을 넣으면서 지난 시즌 전체 골수와 지금 동률을 이뤘습니다. 서울이 수협에는 항상 강했었는데 이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6경기에서 4승 2무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1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7시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울산전입니다. 박창현 감독이 데뷔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보고 왔잖아요. 네. 뭔가가 좀 메시지도 확실히 좀 던지고 하고자 하는 축구 색깔이 좀 확실한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게 공격적인 축구잖아요. 지금 빠르게 녹아내리는 모습이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스타일 변화가 눈에 띄는데 딸깍을 강조했던 최훈 감독이 물러난 후에 이 정선호 대행 체제에서 좀 어느 정도 보였던 모습이 이날 경기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해진 모습, 더욱 완성도를 높인 모습이었습니다. 점유율에서 일단 54대 46 상대보다 높았다는 게 포인트고요. 슈팅 수도 23대 12 2배 가까이 기록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좋아도 결과 못 잡으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어쨌든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넣으면서 박철현 감독의 말대로 승리 같은 무승부 거뒀거든요. 젊은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은 전북전 최대 수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박재영과 정재상 두 신예 선수가 골망까지 왔다. 이거는 주는 메시지가 확실합니다. 새로운 대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가운데 대구의 본차인 세징야가 이날 복귀할 공산이 큽니다. 세징야는 일단 90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박 감독은 무리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대구 스타일에 대한 적응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 지난 경기에서 에드가한테 그랬듯이 해결사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이고요. 박 감독식 축구를 누구보다 잘하는 홍대 제자죠. 황재현도 아시안컵을 에서 돌아왔습니다. 부상한 홍철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될 경우에 이날 잘했던 박재현이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고민은 역시 군입대한 김강산의 자리거든요. 여기 워낙 센터백이 없는 팀이라 박 감독이 이날 깜짝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뭔지 좀 궁금합니다. 직접 뛰는 건 아니겠죠? 네. 공격 수신이세요? 네. 울산은 제주를 3대1로 꺾으면서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실패 후유증을 털어냈습니다. 사실 빗속에서 승부 차이까지 갔고 무엇보다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치면서 야, 이거 심리적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홍명보 감독 과감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반등을 노렸고요.
이동경의 원맨 쇼를 앞세워서 분위기를 바꾸는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켈빈도 데뷔골을 넣었죠. 또 윤일록이 또 풀백으로 또 고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얻은 게 많은 승리가 됐습니다. 울산 이날 로테이션을 통해서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을 세이브했고요. 대전전에는 그래서 정예 멤버가 나설 공산이 큽니다. 울산의 고민은 역시 이동경 어떻게 메우냐가 되겠죠. 저쪽은 김강산, 여긴 이동경. 네. 네. 워낙 좋은 팀이라 좋은 선수가 많긴 한데 지금 이동경은 누가도 대체를 불가능하거든요. K리그 내에서 없죠. 그러니까 네. 7골 5도움 지금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이기 때문에 홍 감독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지금 보야니치의 폼이 너무 좋습니다. 지단. 네. 네. 보야니치를 중심으로 한 다른 형태가 울산의 새로운 핵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커 보이는데 일단 보야니치가 지난 일본 원정으로 지난 경기까지 계속 뛰었기 때문에 이날 쉴 가능성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대구에 강했습니다. 지난 시즌 3승 1무로 우위에 있었고 2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5승 2무로 강했는데 특히 7경기에서 16골을 넣는 동안 단 3골밖에 내주지 않았거든요. 지난 시즌은 아예 한 골밖에 안 내줬고요. 그래도 대구 입장에서 믿을 구석이 있는데 대팍에서 치른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3무 1패로 괜찮았습니다. 1패. 네. 네. 역대 홈 성적 보니까 9승 8무 11패로 울산한테 거의 밀리지 않았더라고요. 올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는 대구지만 이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싶을 것 같고요. 대구에서는 돌아올 세징야, 울산에서는 대구전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마틴 아담을 키플레이어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와 광주의 경기입니다. 두 팀 팬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힘이 빠지는 상태일 것 같은데 네, 제주는 3연패, 광주는 6연패, 연패 탈출이 좀 시급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주는 울산 원정에서 1대3 역전패를 당했고 광주는 홈에서 수협에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제주는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최다 연패 기록이 4연패, 그리고 광주는 구단 통틀어서 역사를 최다 연패 기록이 7연패인데요. 이날 만약에 한 팀이라도 패한다면 구단 최다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돼서 어떻게든지 그걸 벗어나길 바랄 것 같습니다. 제주는 울산전에서 임창우와 정훈을 양 측면에 두는 3백을 처음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뭐 울산전 맞춤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센터백 뎁스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렇게 변화를 준 건데 임채민이 장기 부상 중인데다가 연재훈이 지금 햄스트링 쪽에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바꿨고요. 전반에 압박도 괜찮았고 잘 버텼지만 확실히 후반에 울산이 몰아칠 때 전문 수비수의 부재를 좀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영준은 전반 31분에 불의의 부상을 당했죠. 고승범을 마크하다가 방향을 바꾸다가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요. 지난해 십자인대를 다쳐서 오른쪽 무릎 수술 받아서 7개월 가까이 결장을 했었는데 또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구급차에 올라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좀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는데 진단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나왔고요. 최영준 선수 안 풀리네요. 네, 작년에는 오른쪽 다리였는데 이번에 왼쪽 다리. 그래서 올 시즌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제주는 지난해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최영준, 임채민, 구자철 코어 3명이 또 동시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여기에 김학범 감독은 제주가 지금 12개 팀을 통틀어서 만들어서 넣는 골이 가장 적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어떤 수비 집중력 문제도 있고요. 센터백 뎁스 문제, 그리고 최용준의 공백 문제까지 선제한 숙제 때문에 아마 머리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현 감독은 수협전에서 허유를 센터백으로 기용하는 파격 라인업을 꺼냈습니다. 강원이 미드필더를 센터백으로 쓰는데 나는 공격수, 그것도 장신 공격수를 센터백으로 쓴다. 이런 걸 보여줬는데 2주간에 이런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율은 공중볼에선 괜찮았지만 역습에는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안영규가 퇴장 징계 끝내고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포포비치 파트너로 안영규가 다시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제주와 달리 경기력에 뭐 큰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날도 점에서 골대를 3번이나 맞췄죠. 그렇죠. 불운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전반 추가 시간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계속해서 실점을 하는 집중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수협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한 이희균, 가브리엘, 이건희가 제주전에는 공격의 축을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제주 김동준, 광주는 안영규로 하겠습니다. 일단 연패 탈출이 중요한 상황인데 두 버팀목의 활약이 그래서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5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전북전입니다.
인천 현재 7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상황에서 좋지는 않습니다. 네. 4경기째 무승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포항의 오베르단이 퇴장당하면서 승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10명을 상대로도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력이 반복되면서 득점에 실패를 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천의 부진 역시 공격력 부재예요. 너무 답답해요. 네 4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했는데요. 조성환 감독 포항전에서 이 공격의 본체인 무고사 제르소를 빼는 이 파격적인 변화를 하기도 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의 공격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제르소를 활용한 빠른 역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면서 무고사까지 함께 지금 가라앉는 모습인데요. 결과도 결과지만 이 전체적으로 막 활력이 보이지 않는 모습. 조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부상자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전북은 지난 대구전에서 상승세가 살짝 꺾였는데 2연승을 달리던 전북은 대구를 상대로 추가 시간까지 2대0 리드를 잡았지만 막판 상대의 공세에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제가 기사를 다 써놨습니다. 네, 그 전북 알잖아요. 네. 후반 30분, 34분까지 거의 다 써놨는데 그거를 뒤집어야 했던 그러니까.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추가 시간이 2골이라 네. 3연승을 했으면 제대로 기류를 탔을 텐데 홈에서 아쉬운 결과 받아들였습니다. 전북 박원재 대행 부임 후 4경기에서 모두 2골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마무리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대구전에서는 그토록 기다렸던 에르난데스가 복귀전을 치러서 골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13분 만인가? 그러니까요. 네. 예. 이동준의 입대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뭐 전병관 선수가 제일 2경기 좋아. 연속골을 넣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대체자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수비입니다. 물론 대구전 전개는 아쉬웠지만 공격에서 골을 만들 수 있는 움직임까지는 가져가는데 이 수비가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전북 올 시즌 단 한 차례도 클린시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 수비로 먹고 살았던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예. 박진섭의 부상으로 지금 김진수, 구자룡, 정태우, 김태환 포백을 활용 중인데 확실히 좀 경고감이 떨어집니다. 중앙뿐만 아니라 지금 좌우도 불안한 게 지금 전북 수비거든요. 그래도 이날은 박진섭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양팀 무려 5번이나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전북이 3승 2무로 한 차례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무가 뭐였냐? 모두 인천 홈에서 펼쳐졌어요. 어려웠구나. 네. 네. 인천 홈에서는 전북을 만나서 1승 5무 1패로 괜찮았어요. 전주성에서는 최근 4무 9패를 기록 중인 것 비교하면 꽤 의미 있는 기록 같아 보이고요. 이번 경기 인천홈에서 펼쳐집니다. 재밌는 게 인천홈 평균 첫골 시간과 전북 원정 평균 첫골 시간이 30분으로 같아요. 전반 30분. 네. 네. 이 시간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에서는 친정팀 인천을 상대해야 되는 에르난데스, 인천에서는 그런 에르난데스를 막아야 하는 전북 출신의 이범수를 범수.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역시 같은 시각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팀이 한 4라운드나 5라운드 때 붙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네,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네, 강원은 지난 주말 김천 원정에서 막판에 이기혁의 실책으로 패배를 했고 포항은 인천과 홈 경기에서 수적 열세를 딛고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현재 순위는 포항이 2위, 김천과 1점 차고요. 강원이 5위입니다. 강원은 4월부터 전북, 울산, 인천, 김천, 포항 이 5연전이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좀 여겨졌는데 지금 울산 그리고 김천 두 선두권 팀과의 경기에서 결과가 아쉬웠습니다. 강원이 초반에 좋은 경기력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윗동네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를 밟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두 경기였고요. 8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지금 포항전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이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지금 무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 선두 이상원이 3경기 연속 골 넣으면서 미친 폼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3경기 연속 침묵 중인데요. 맞아요. 여기에 확실히 좀 영향을 받고 있다. 네, 윤주환 감독도 이상원이 부담을 느껴서인지 컨디션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김천전에서 지금 교체로 들어가서 점프한 다음에 착지 과정에서 지금 네, 무릎 쪽 아마 내측 인대로 보이는데요. 네,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교체로 나가서 벤치에서 고개를 떨구는 모습에서 심상치 않구나 이런 걸 맞아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수가 제일 잘 알죠. 네, 그래서 결장 기간이 아마도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네, 강원 팬들은 디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것 같고요. 아무리 야구가 뭐 인천전에서 해트트릭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브리엘은 지금 강원 스쿼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인데 당연하죠. 예, 김천전에서 패한 것 이상으로 큰 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웰링턴도 당분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영빈은 이제 엔트리에 슬슬 들고 있는데 빡빡한 일정에서는 한 번은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포항은 2경기 연속 0대0 무승부입니다. 무패 유지하고
그리고 무실점한 건 고무적이지만 지금 2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는 건 고민입니다. 지난 인천전의 기대 득점이 0.48골이거든요. 그만큼 공격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건데 퇴장 여파도 있었죠. 퇴장 여파도 있고 근데 여기에 좀 조르지가 또 침묵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고민일 것 같습니다.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박태하 감독은 개막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조르지의 연계 플레이, 조르지의 활동량 이런 점에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선수이다 보니까 골이 일단 터져야 팀도 힘을 받고 선수가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보니까 지금 9경기에서 슈팅 수가 11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슈팅 수 자체가 적다. 그 말은 본인이 조금 더 슈팅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주변에서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포항은 이번 경기에는 핵심 미드필더 오베르단이 지난 경기 경고 누적 퇴장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지금 오베와 완지는 빠져서 안 될 선수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 아시안컵 마치고 돌아온 김동진 혹은 기존의 베테랑인 김종우 중 하나의 카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센터백은 이규백 신예죠. 지난 인천전에서 기회를 받았는데 후반 초반에 교체 아웃 됐다는 거는 살짝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아마도 아스프로가 강원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팀은 지난해 3번의 리그 맞대결에서 모두 비겼습니다. 포항이 강원전에서 최근 8경기 연속 패배가 없지만 강원은 홈에서 4경기 연속 포항에 패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성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리고 강원은 올 시즌 홈에서 무패고 포항은 원정 3연승 중이라는 점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어는 강원 황문기, 포항은 완델손으로 하겠습니다. 두 풀백의 역할이 그렇죠. 중요한 팀 바로 두 팀인데요. 또 같은 위치에서 맞붙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10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 대박 경기, 대박 관중을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